생물학은 기후 기술이고 어쩌면 생물학은 수천 가지의 기후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생물학적 응용 분야는 DNA를 읽고 쓰기 위한 기본 도구 세트인 합성 생물학에 의해 구동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물학이 기후를 위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한 통일된 관점을 위해 DNA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대를 설정하겠습니다. 당신은 정책에서 일합니다. 당신은 기후에서 일합니다. 여러분은 파리 협정에 매우 야심찬 목표들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위험은 높습니다. 복잡성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3% 줄일 수 있을지 여부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 생물학이 계속 등장합니다. 살아있는 세계는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은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입니다. 생물 다양성, 식량 안보, 인간 건강. 생물학은 탄소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물학은 또한 잠재적으로 우리의 가장 큰 동맹자입니다. 생물학은 탄소입니다. 그것은 탄소 순환을 주도하고 기가톤에서 탄소를 포집, 저장, 방출합니다. 기후위기,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생명공학의 구체적인 용도를 탐구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생물학이 기후 및 인간의 경제활동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압도적입니다. 생물학은 너무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입문 수준의 바이오 수업을 가르치던 것과 비슷합니다. 만약 당신이 특정 나이라면 당신은 아마도 살아있는 세계에 대해 느슨하게 관련된 사실들의 거대한 모음으로 배웠을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입니다. 수천 종의 딱정벌레. 정책적 측면에서 이는 모든 생명공학이 고유한 도전, 기회, 시장, 위험, 규제 등을 가진 특별한 꽃이라는 관점을 시사합니다. 세부 사항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좁은 범위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는 다양성이 생물학의 사실이라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의 생명체도 이 아름다운 근본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룡과 400,000마리의 딱정벌레는 모두 DNA에 기록된 게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DNA는 거의 모든 생명공학에서 공통된 실입니다. 우리가 DNA를 읽고 쓰고 편집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통틀어 합성 생물학이라고 합니다. DNA가 개선될수록 다양한 기후 조건에 맞는 다양한 생명공학을 더 많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문제, 이 수치는 우리의 데이터 세계에서 조정된 것입니다. 2016년 기준 전 세계 주요 탄소 배출원을 보여줍니다. 이 파이 조각은 에너지입니다. 여기에는 자동차에 동력을 공급하거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화석 연료를 태울 때와 같이 친숙한 CO2 공급원이 포함됩니다. 저쪽에는 탄소가 더 필수적이기 때문에 때때로 감축하기 어렵다고 불리는 부문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고 하는 일까지 그들은 단지 동력원으로 태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풍력과 태양열과 같은 재생 가능한 형태의 에너지는 여기에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생물학은 가장 어려운 분야를 포함하여 이 파이 전체에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석유화학이 있습니다. 오늘날 원유 배럴당 약 20%는 비연료 제품, 폴리머, 플라스틱, 염료, 수지, 향료, 의약품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산업화학은 탄소 사슬을 취하여 유용한 분자로 재형성하는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물학도 이것에 능숙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미생물은 효소를 사용하여 탄소 사슬을 자르고 붙이고 장식하고 생명의 모든 분자로 재구성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생물학이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 화학 물질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생물학이 비슷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은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 원료로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유기 폐기물 또는 다른 산업 공정의 부산물과 같은 것들. 결과적으로 미생물 발효는 50-90% 더 적은 배출량으로 이러한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식품 시스템에서 온실가스의 가장 큰 원인은 동물성 단백질 생산에서 비롯됩니다. 그 결과 우리가 대체 단백질에 대한 시장 점유율 11%를 차지할 수 있다면 이는 항공기의 95%를 탈탄소화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미생물은 대규모 발효를 통해 직접 대체 단백질을 생산할 수도 있고 식물성 단백질을 더 맛있게 만드는 풍미와 기능성 성분을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물학이 우리가 먹는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식량에 대해 말하자면 식량 재배에 도움이 되는 비료는 에너지, 농업 및 화학 부문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입니다.
질소 기반 비료는 전 세계 총 배출량의 약 2%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토양에 사는 미생물도 비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조토박터, 아조토박테와 같은 질소 고정 박테리아는 대기 중 질소를 암모니아, 질산염 및 식물이 사용할 수 있는 기타 형태로 변환합니다. 우리는 화학 비료를 토양에 살고 있는 바이오 기반 대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러한 자연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식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배하는 것은 또한 배출량의 두 가지 중요한 동인인 토지 이용과 산림 벌채를 줄입니다. 좋아요, 거기서 멈추겠습니다. 나는 저항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 비디오를 생물학을 위한 기후 프로젝트의 끝없는 목록으로 만들고 싶은 유혹. 그리고 저는 이것이 큰 그림에 대한 감각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화학 물질, 식품, 비료, 이러한 각 제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다른 산업에서 활동합니다. 그들은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저렴하게 확장해야 하는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DNA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DNA는 프로그래밍 언어이며 각각의 지속 가능한 바이오 제품은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합성 생물학은 DNA를 읽고 쓰기 위한 도구 세트입니다. 이는 우리가 특정 용도에 적합한 유전 정보 세트를 발견하고 이를 살아있는 세포로 전달하고 이를 작동시킬 수 있게 해주는 기반 기술입니다. 엔지니어링 토양은 어떻습니까? 탄소를 더 잘 격리하기 위해 발효를 통해 생산되는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는 어떻습니까? 광합성에서 더 많은 탄소를 수집하기 위해 작물의 호흡을 줄이는 것은 어떨까요? 더 빨리 자라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효소에 의해 가속된 향상된 암석 풍화는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전체 산업, 즉 바이오 제품의 완전히 새로운 바이오 경제가 있습니다. 맥킨시 글로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에 투입되는 물리적 자원들 중 대부분은 생물학적 경제 세계인 생물학적 자원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기후 위기에 맞서 실질적인 자기 보존의 비전이기도 하지만 친환경적이고 번영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기도 합니다. 생물학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더 큰 기쁨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까? 생물학이 만들 수 있는 것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일치가 있으며 여기에는 모든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탄소와 기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놀라운 동기를 가진 기업가들을 만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모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DNA 기술의 발전으로 더 빠르고 저렴하게 시도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DNA 염기서열 분석, DNA 합성, CRISPR과 같은 유전자 편집기, 실험실 자동화, 생성형 AI. 역사의 이 순간, 세상이 더 많은 생물학을 필요로 하는 이 순간에 DNA 도구들이 함께 모여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합성 생물학을 지원 기술로 지원함으로써 수천 개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을 한꺼번에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악환경 바이오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면 이 비디오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